새해 맞이 특집으로 소화 불량에 대해서 그 소화가 진짜 어떻게 되는가, 어떤 과정을 겪느냐에 따라서 그게 소화 흡수가 되기도 하고 발효 부패가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세요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세요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물론 새해는 좀 지나갔었죠, 그죠? 지금 한 달쯤 지나갔는데 구정, 까치까치 설날, 그렇죠? 그런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좀 더 건강해지시고 또 한 해 동안 늘 건강하시고 또 늘 행복한 그런 한 해를 보내시기를 또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새해 맞이 특집으로 이 소화 불량에 대해서 뭐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 한번 모이면 이제 계속 먹게 되고 또 설 음식들 계속 먹게 되니까 겨울이니까 또 추워서 나가지도 못하지, 코로나니까 또 못 나가지, 집에서 계속 앉아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자꾸 먹게 되지. 그래서 오늘은 소화 불량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챕터도 똑같이 이 책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소화 불량에 대해서 또 한 챕터를 조 원장님께서 이렇게 써 놓으신 것 같아요. 그 소화, 그냥 말이 그냥 쉬워서 그냥 소화, 뭐 흡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소화가 진짜 어떻게 되는가, 기전, 뭐 메커니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소화란 말을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뭐 삼겹살을 먹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게 영양소로 우리가 흡수를 시키려면 잘게 쪼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큰 덩어리의 음식물을 작은 단위로 쪼개는 과정을 이제 소화라고 하죠. 근데 예를 들면 이 큰 덩어리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큰 철광석에서 철이라는 걸 추출해내려면 뭐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덩어리가 클수록 뭔가 에너지도 많이 들 것이고 뭔가 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거기서 추출해낸 양, 뭐 방법들도 달라져야 될 텐데 종류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이 이 어떤 과정을 겪느냐에 따라서 그게 소화 흡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효 부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속이 더부룩하고 뭐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변비 설사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사과를 하나 먹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과를, 맛있는 사과를 이제 씹으면 이제 한 덩어리가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빨로 저작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크기를 일차적으로 줄일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나오냐? 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침이 나오면서 이제 그 점점 작아지는 음식물 덩어리에 이제 배합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1차 소화 과정이 일어나고 그 먹은 것들을 우리가 꿀꺽 삼키지 않습니까? 꿀꺽 삼킬 때 이제 식도라는 곳을 지나가게 돼 있죠. 근데 식도를 지나갈 때는 식도의 연동 운동, 그러니까 근육의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 근육들이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여기 뭐 꽉 얹혔어요, 걸리고 뭐 목에 이물감이 생겨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위로 들어갑니다. 근데 위는 어떤 곳이냐? 아까 말한 그 철광석을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녹이는 거하고 똑같은 이런 작용을 합니다. 즉 강력한 위산이 나와서 이제 음식물을 이제 죽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위의 근육들이 이제 막 이렇게 비벼주는 거죠. 섞어주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충분하게 이렇게 죽처럼 녹았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소장으로 이제 넘기는 과정이 있는데 그 소장으로 넘길 때 우리 이제 담즙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췌장에서는 소화 효소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소화들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십이지장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음식물의 크기를 충분하게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소화 불량이 없는 거가 되겠고 두 번째, 이런 장이라는 근육 덩어리가 적절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조임근들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단계가 되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게. 그래서 그런 근육들의 기능이 원활해야 되고 세 번째,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녹이고 추출해낼 수 있는 소화액들, 즉 소화 효소들이 적절하게 나와야지만 그 사람의 장 기능이 좋은 거고 장이 편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잘게 쪼개는 게 소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과 한 덩어리를 칼로 막 이렇게 쪼개는 건 사실 작게 만들지만 소화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 소화는 결국 내 몸 안에서부터 이제 네. 시작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크기를 줄이는 거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처음부터 더 작게 내가 네. 이렇게 씹어서 쪼개는 것보다 더 작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크게 먹는 거 네.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는 뭐 흔하게 뭐 맛있으니까 쌈을 싸 먹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너무 크게 싸 먹는다. 그렇죠. 좀 뭐 사과 한 입을 크게 베어 먹는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좀 좋지 않은 그런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 분비샘이 이제 원활하게 기능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위산이 잘 나오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데 네. 그런 위산, 췌장액, 담즙산 뭐 이런 것들 또 소장에도 소화액들이 네. 이렇게 잘 나오고 뭐 장액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잘 되려면 점막이 또 튼튼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밸런스가 잘 맞아야 소화를 잘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체했다. 이게 잘 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맨날 답답해요. 명치가 불편해요. 막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크게 뭐 잘라 먹는 거 분비샘 어쩌고 점막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다 고장난 겁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고장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전체 환경에 문제가 되면서 그런 부분의 표현형이 이제 체한 거, 네. 소화가 덜 된 거 이런 네. 느낌으로 나타나는 걸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 소화 메커니즘을 잘 다스려주는 게 중요한데 네. 자 정리했듯이 일단 크기를 줄이는 거는 일단 많이 씹는 거 내가 이제 평상시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좋아야 되냐면 그 소화샘들 소화샘들의 기능과 장의 근육의 움직임이 좋아야 됩니다. 네. 근데 장을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죠. 없죠. 네. 그 다음에 야 소화애가 위산아 나와라 췌장애가 나와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누가 하고 있냐? 자율신경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의 기능이 건강한 게 핵심이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실은 뭐가 있습니까? 결국 소화액들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소화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액체, 물, 물. 탈수. 그렇죠. 탈수가 되어 있으면 짜내도 나오지가 않는 거거든요. 짜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탈수를 해결해 주면서 그 위에 자율신경계에 방해를 주는 요소를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자율신경에 방해해 주는 요소 중에 핵심이 자세 문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이제 100번씩 안 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시듯이 뭐 쌈 싸가지고 넣어주면 몇 번 씹어요? 한 3번, 5번 씹나요? 네, 그 뭐 맛있으니까 금방 꿀떡꿀떡 그래, 나오는 거죠. 꿀떡꿀떡 삼키죠. 그리고 뭐 우리 또 TV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입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 막 네, 네, 턱이 그렇죠. 턱이 빠지도록 이렇게 먹지만 실은 씹지를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소화액들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노화 때문에.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그런 소화액의 핵심인 우리 위산이 좀 보충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뭐 식초라든지 뭐 레몬즙이 됐든지 아니면 뭐 비타민 C 이런 산성 성분을 조금 이 식중이나 뭐 식후에 바로 섭취를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그 밑에는 무조건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탈수, 네. 커피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주의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술을 빼신 거 보니까 술을 하시나 봐요. 네. 탈수, 술도 네, 탈수를 맞습니다. 많이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 원장님 이렇게 좋은 설명에 이제 숟가락을 하나 얹자면 네. 그 점막이 좋아야 결국은 위액 같은 거, 그렇죠, 장액 그렇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소화 효소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게 되는데 점막의 95%도 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액을 잘 만들기 위해서 물도 필요하지만 점막이 튼튼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물은 굉장히 중요하게 네. 쓰여진다. 그래서 탈수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 내가 체한 느낌이 자주 드는 네. 사람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뭐 먹는 것 때문에 꼭 그렇다기보다도 탈수 그 자체가 네. 체한 느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항상 그런 문제들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게 일자목이 동반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일자목에 이상하게 삐딱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쉽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랑 자세가 여러분들이 계속 소화불량을 느낄 수 있는, 뭐 먹고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된다라고 하시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딱 맞다. 뭔지 잘 모르고 말씀을 하셨고, 나타나는 현상이 빈도가 높다 보니까 말씀하셨겠지만,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의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말씀이 딱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좀 드시고 이러면 항상 좀 움직이시고, 그렇죠? 걷는 것이 척추를 바로 세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화가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더부룩해요. 뭐 잘 체해요. 뭐 이런 분들 기본 치료가 이제 탈수 교정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수액으로 하게 됩니다. 탈수 교정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자율신경, 척추 치료를 같이 이제 겸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배경에 있는 그 기전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기간 동안 뭐 많은 음식들 드시고 또 기분 좋은 그렇게 지내시려면 뭐 소화불량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소화제 한두 개 챙겨 가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 항상 자세 조심하시고, 뭐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꾹꾹 씹어 드시는 그런 습관을 조금만 버리시면 편안한 설 연휴를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 꼭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